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위한 바탕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 방 안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간은 여러분과 내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바탕세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탕세계가 없으면 여러분도 나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존재는 모두 이렇게 공간이라는 바탕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움직이듯이 바탕세계 또한 나름대로 조화를 통해 움직입니다. 이 바탕세계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움직인다, 이게 이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바탕세계의 움직임을 우주의 작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더웠다가 추워지는 현상 모두가 바탕세계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바탕세계의 작용을 잘 못 느껴요. 바탕세계의 작용을 못 느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탕세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안 망하고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바탕세계에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이미지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건 말이 좀 까다롭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체, 그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이미지를 통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보면은 저것이 무엇일까? 자기 이미지로 저기 혹시 의자 아닐까? 하고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바탕세계의 그 참모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인류 사회는 지금 전부 다 제각기 엉터리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존재하는 참모습과 또 존재하기 위한 바탕세계, 그리고 생각하는 이미지와 해내려고 하는 행동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참모습, 있는 것, 지금 눈앞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 있는 것과 또 존재하기 위한 바탕세계, 바탕세계가 있어야지 그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내려고 하는 행동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서양 사람들은 왕이 통치하는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전부 다 통치했죠. 이른바 계급사회에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미천한 사람은 일하다가 다쳐도 보상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를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횡포하다시피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일하다가 다쳐서도,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가지고선 일을 하다가 다쳐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를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아셨죠? 부르주아. 그래서 이와 같은 계급 사회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러시아의 레닌입니다. 그리고 레닌이 평등하게 살고자 했던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레닌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고자 했던 그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누구나 평등하게 사는 사회라는 뜻에서 사회주의라고도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은 달라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렇게 같은 이념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이 바탕세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참모습의 세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바탕세계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탕세계는 단순하게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그 공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탕세계는 그냥 공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탕세계는 이렇게 참모습이 모여있는 하모니의 세계인 것입니다. 조화가 있다 이거예요. 하모니의 세계인 것입니다. 바탕세계의 하모니는 곧 조화를 뜻하며 조화가 깨지면 참모습 또한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뭔가 조화가 있는 거예요. 이 조화가 깨지면은 이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의 세계는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 높은 그 산에 있는 얼음들이 깨져서 내리는 거라든가 물이 철철철 흘러가지고서 갑자기 세상이 바뀐다든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바탕세계의 조화가 깨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바탕세계의 안녕을 지키는 것을 도덕심 또는 정의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이 바탕세계의 안녕을 지키는 것을 도덕심 또는 정의감이라고 합니다. 바탕세계의 조화를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를 터득하지 못하면, 바탕세계 조화를 터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결국은 망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삼성그룹을 일으킨 이병철 씨는 말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라. 차라리 그대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돈된 모습을 보고 거기에 끌려 따라올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일 벌려놓은 거 거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자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분을 보고 그것에 이끌려서 여러분들한테 딸려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물건을 잘 만들어내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잘 만든 물건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돈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듯이 결국은 물건을 보고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탕세계의 하모니가 일으킨 힘입니다. 참모습의 세계는 이렇게 바탕세계의 안정을 통해 빛나는 것입니다. 이 참모습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바탕세계의 안정을 통해서 빛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젊은 시절에 소련에, 그 당시엔 소련입니다. 소련에 몹시 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미국과 함께 지구 최강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미소해서 미국 다음은 소련이다. 그리고 소련도 굉장히 강대국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공산 국가를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리가 소련에 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나라에 특별한 사람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소련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를 돕는다는 취지하에 어렵게 소련에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아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이 한국 서적을, 우리나라의 그 책들을 2만 권 이상 소련에다가 기증했으며, 또 우리가 그렇게 기증하는 뜻을 따라서 강남의 어느 부녀회가 한복과 태극기를 기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태극기도 한 2,000개 정도 그래서 기증했어요. 저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그리고 우리 단체의 부총재, 그리고 부녀의 회장과 사무장입니다. 저 때 내 나이가 39살이었어요. 네, 39살. 난 소련에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소련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정말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정말 센지 안 센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 저분이 지금 나한테 뭘 받는 분이 저분이 그 당시에 소련에 있는 우리 한인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소련에 살고 있던 우리 교민들입니다. 내가 소련에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왜 소련에 가고 싶었느냐,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 당시 공산국가 사람들이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련이 강대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결코 잘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서 잘 살 수 없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련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다면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미지로 모두가 같이 일하고 모두가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가질 것 같지만 나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똑같이 일한다 그러면 절대로 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 절대로, 능력가는 절대로 일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능력껏 해봐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똑같다고 일하지 않죠. 자, 저 그림을 보세요. 저 사진에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아니나 다를까 나는 세계 여러 곳에 책을 전달하고 또 가서 함께 사진을 찍었지만 저렇게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벽에 붙인 나라는 소련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프랭카드 같은 거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저 보세요.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저 벽에다 붙여가지고서 얼마나 웃깁니까 저게. 그리고 또 나는 백화점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보면은 잘 살 수 있는지 못 살 수 있는지 보면 알죠. 보면 백화점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 점원이라고 하는 아줌마들은 앉아서 모두 뜨개질을 하면서 물건 팔 생각을 아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또 그래도 이렇게 넣는 거 하나 딱 있어요. 벽에나 이런 데 물건이 없어요. 이거 좀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 물건 보여달라고 하면 거기는 아줌마가 이거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것도 당신이 꺼내보세요. 네가 직접 꺼내봐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원들이 네가 직접 꺼내봐라 그리고 앉아서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물건을 판다고 하여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게 혹시 누가 사더라도 그건 나라가 가져가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든지 말든지. 그런 물건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보자고 했던 것이 만년필이었는데 내가 한 건 뚜껑 연 거밖에 없어요. 뚜껑 여니까 부서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그게. 그래서 안 잠겨요, 그게. 그래서 내가 엎드기 이렇게 적당히 맞춰가지고서 도로 넣어놨어요. 그런 물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은 좀 낫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백화점도 좀 백화점 같이 보였어요. 옛날에는 먼지가 잔뜩 꼈었어요, 그 백화점이. 똑같은 백화점이지만.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국가는 반드시 망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소련에 가면 소련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능해요. 왜 무능하느냐? 일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가 살 때마다 살기 힘들었습니다. 악착같이 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했어야 돼요. 이것이 실력이 드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산국가 레닌 이전에 있었던 거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거 뚜껑 열면 또 나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그래도 겨울에 춥죠 걔네들. 그리고 모자 이런 거 빼놓고는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군인 애들이 우리 사람 지나가면은 자기들보다 우리가 잘 살다는 걸 자기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갑자기 꼰총을 들이미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우리는 꼰총 군대 가서도 잘 보기도 힘든데. 왜냐? 그 꼰총 사라는 거예요. 너 이거 100불에 사래 100불에. 안 산다 그러니까 50불에 사라는 거예요. 군인이 총 팔아먹으면 그거 뻔한 거죠 그게. 예.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당시에 갔을 때가 8월 달이었는데 8월 달에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선 그러니까 대통령궁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소련 대통령궁, 러시아 대통령궁, 엘친하고 고르바초프. 그래서 결국은 8월 달에 엘친이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12월 달에 이제 소련은 없어지고 러시아가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이 공산당들은 이루고자 하는 현실만 있을 뿐 바탕세계의 조화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멋모르고 지금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사회주의가 되면 저 사람은 전부 다 거지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레닌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사람.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 저거 보면. 나는 소련에서, 그 당시에 소련에 그 레닌이 미라가 있어요, 미라. 그 미라 보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왜냐? 레닌의 얼굴은 저게 사진이에요. 사진의 얼굴에는 뭐나 인간미가 전혀 없는 냉혈한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저 찔르면, 바늘로 찔르면 바늘이 구부러져서 안 들어갈 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레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결국 레닌이 사회주의를 만들었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하는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사는지. 왜냐면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한 겁니다. 레닌은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위해서라면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듣기에 레닌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레닌은 그 당시에 폭력을 휘두르고 말한 대로 사람들 다 때려 부셨어요. 폭력을 휘두르고 또 은행 강도, 은행을 털면서 은행 돈도 자기 필요 없고 가서 털어서 가져왔어요. 말이 사회주의지 사실 강도보다 더 심한 깡패였던 것입니다. 레닌. 그러니까 공산주의 인간들, 사회주의 인간들은 다 깡패 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정당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은 뭐 밥 먹듯이 하는 거고. 왜냐면 현실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지금의 좌파들도 모두 폭력적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도덕심, 정의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해내기 위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안 되면 때려 부숴서라도 하는 난폭함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해내기 위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북 보세요, 이북. 우리 사람은 말이죠, 이북은 나하고 관계없는 걸로 생각해요. 좌파들도. 좌파들이 이북을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북 보세요. 정은이 할애비부터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가 아니고 그 거짓말을 또 따르는 사람도 웃겨. 김일성에는 옛날에 나뭇잎을 타고 다녔다 그럽니다. 축지법을 했다 그러고 또 백두산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어디 딴 데서 태어났으면서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또 사람들은 그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북은 지금 잘 살려가면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개방하면 다 거짓말이니까 나라 자체가 거짓말 국가가 이북이에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면 저게 안 돼요. 그게 레닌의 공산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도덕심과 정의가 없는 깡패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깡패와 같은 행동이 결국은 저 사람들은 바탕세계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심정하고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북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요. 이북 사람들은 우리 남한이 잘 산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과 전혀 다른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실체입니다. 우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좌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진보라고 말합니다. 진보. 보수와 진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보수는 왠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지만 진보는 어딘지 모르게 발전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알고 미리 바꾼 거예요. 진보라고. 진보의 이 보수와 진보의 참모습은 모른 채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고 그 참모습은 모른 채 보수는 자유민주주의고 진보는 결국은 공산당이 되는 건데 그 참모습은 모른 채 단어가 주는 느낌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진보가 좋아요?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죠. 예. 그렇게 쟤네들은 말약도 바꿔요. 그렇게 전부 다. 거짓말 바꾸는 거죠.
사회주의 좌파들은 이렇게 현실을 위해서라면 맞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진짜 무슨 진보예요. 한번 러시아나 가서 보세요. 진보가 되나. 거기 가면 그냥 꼬라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실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가도 아닌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 그 세상은 우주의 분노를 일으켜 결국 인간은 자멸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능력도 많이 발달됐고 그래서 이걸 또 진보 세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탕세계 조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은 자멸할 것입니다. 예. 지금 세상이 그런 기준점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들은 억지로라도 문제를 해결해 현실을 끌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우파들하고 진보파, 쉽게 말하면 저 좌파들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느냐? 좌파가 이깁니다. 왜냐? 좌파는 현실적으로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왜 안 했냐? 아니, 오히려 현실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걸 그 우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안다고 떠들고 있지만 전부 다 머리가 엉망인 대가리들입니다. 법을 운운하며 법을 운운하며 정의를 내세우고 또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을 뿐 현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알고 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사회주의 좌파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회주의 좌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알아야 할 정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 이것을 차단하여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북의 동포들은 그래서 나만의 사실을 말해주더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전부 다 차가 두세 대씩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자기네는 차 보기도 힘들거든요. 시골 사람들은. 자전거 본 게 걔네들이 자동차에 전부 답니다. 어쩌다 한번 지금 지구상에서요, 차가 나무 떼가지고선 가는 차는 이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면 신기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나만의 우리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 또한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말하면 듣지 않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회주의는 결국 이런 거다라고 참모습을 말해줘도 안 믿어요. 듣지도 않고. 그러면 그 대가가 반드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게 그리고 풍요롭고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지 여러분들이 발전을 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 노력이 반드시 현실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나는 지킨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지킨다는 것을 그 노력이 반드시 현실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려면 나타나야죠. 현실에. 이걸 이 우파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보통 못 알아들어요. 현실에 나타나게 한다는 게 뭔가 그러고 기껏해서 현수막이나 붙이고 또 유튜브로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껏 한다는 게 현수막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모임 같은 걸 갖긴 하지만 또 그리고 유튜브에 떠들어대는 것 그것이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 차라리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보다 먼저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며칠 전에 일어난 거죠, 저게. 얼마 전에. 사회주의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든다면 국민 여러분은 네팔입니다. 또 요즘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요즘. 또 프랑스, 영국도 그렇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무슨 지들 만들면 법 믿지 마세요. 법 가지고 안 돼요. 법이 우주의 하모니를 못 이겨요. 그리고 법은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한 거지.
지금 보세요. 법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단 하나, 국민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처럼 국민이 정치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다 때려 부셨죠. 쉽게 말하면 국회의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 여의도 불질러버리고, 왕실이 대통령궁이 다 불질러버리고, 다 불질러버렸죠. 도망가는 놈 장관들 때려다가 길바닥에서 두드려 펴서 죽여버리고, 그래도 헬리콥터 타고 도망간다고. 저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정치가들은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국력을 키워서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본연의 자세가 없이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기업을 망하게 하고, 또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며 나라를 망가뜨린다면 국민들은 네팔처럼 일어나서 정치 자체를 붕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팔 국민들은, 결국 쟤네들은 세상하고서 소통이 안 되게끔 인터넷이나 이런 걸 다 막아놨잖아요. 몇 명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퍼뜨리고 해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하는 겁니다.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뭐 살아봐야 몇십 년밖에 못 살겠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만들어내느냐 미래에, 아니면 공산국가가 되느냐 하는 미래를 생각해서 꼭 나라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젊은 사람들. 네팔이 결국은 나라를 구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쟤네들 다 불지르고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고자 하는 결의만 분명하면 세상은 반드시 결의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